모든 제품들은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상품에도 그 옵션을 하나 추가함으로써도 굉장히 매출의 극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네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마진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원룸 살고 계시는 원룸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복층 원룸입니다. 아, 복층 원룸이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무 공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저희 채널 구독자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013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됐고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지는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 분이 아니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국적은 중국입니다. 아, 진짜. 네. 와, 뭔가 중국 분의 친구가 생긴 느낌? 그런 느낌인데. 네. 원래 처음에 중국 구매 대행 하실 생각으로 들어오신 거세요? 아니면 어떻게 계기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는 18살이었거든요. 네네. 미성년자 때 처음으로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때는 구매 대행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고요. 일단은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아, 한국에 와서 네. 어떤 네. 거 하셨어요? 아르바이트는 커피숍도 해보고요. 뭐 식당부터 시작해서 거의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 솔직히 지금 중국 분이라고 안 했으면 네. 저 전혀 몰랐을 것 같거든요. 네. 알바 하시면서 다 이렇게 익히신 거세요? 네, 맞습니다. 알바도 많이 했고요. 일단은 부모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에 굉장히 많이 그 사업을 하면서 집에서도 한국어를 굉장히 많이 TV나 예능 프로그램도 한국 예능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여기 지금 여기 댁에 와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책이 세이노의 가르침 이번에 나온 거네, 맞지? 네. 아직 생각. 제본 그게 아니라. 아, 저는 이제 그래도 오기 전에 이제 중국인이라고 하셔서 네. 이제 중국어 있는 책 그런 걸 읽으실 줄 알았는데 네. 저도 요즘에 보고 있거든요. 아, 진짜. 네네. 아, 그 한국어 독해 이런 것도 전혀 문제 없이 지금 가능하신 상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한국에서 그런 아르바이트 이런 것 저런 것 하시다가 네. 구매 대행을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네, 어릴 때부터 운동도 좋아하고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에 왔을 때부터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쓰리잡을 제가 하게 됐었습니다. 네네. 밤에는 이제 칵테일 바에서 일을 하다가 네. 오전에는 커피숍, 쉬는 날은 배달 이렇게 네. 하다가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면서 네. 굉장히 많은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삶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그때 슬펐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나만의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찾던 중에 구매 대행을 알게 됐습니다. 아, 네. 스스로 그냥 돈을 벌어봐야겠다. 맞습니다. 그 생각으로 이제 이거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현재 지금 구매 대행을 하신 지 거의 몇 년 정도 되셨죠? 지금 3년 차 됐습니다. 3년 차요? 네. 아, 오래 하셨는데 현재 좀 어떤가요? 수익이나 매출이요? 구매 대행 매출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 1,500에서 2,000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입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순수익 같은 경우에는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제가 일단 대충 계산해 봤을 때 마진율이 높게 나오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몇 프로 정도 나오나요? 월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35에서 40%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꿈의 마진율 아니에요? 아, 네, 다들 맞습니다. 부러워하는데 이런. 아, 그러면 마진율이 35에서 40% 나오는 분들이 진짜 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를 유지하면서 매출 나오는 것도 되게 힘든데 좀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냥 비싸게 팔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를 둬야 그 마진율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다른 분들과 똑같은 상품을 팔면서 많은 마진을 가져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욕심이라고 저는 맞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큰 마진을 가져갈 수 있게끔 일단은 상품을 소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셀러분들이 안 하는 상품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 맞춤 제작 제품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사람들은 맞춤 제작 제품이면 다 피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것만 노리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맞춤 제작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우선은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형 쿠션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네네. 인형 쿠션, 뭐 고양이 쿠션. 저희는 일단 상품을 판매를 할 때 최상단 상세 페이지에 그거를 작성을 합니다. 주문 전 혹 주문 후 카카오 채널로 이미지 전송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주문을 하시고 바로 사진을 전송을 해주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는 그 사진을 중국 판매자께 보내면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 쿠션뿐만 아니라 인형 얼굴을 사진으로도 인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팬미팅에 선물로 하신다고 네. 저희한테 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량주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강아지 뭐 사람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다양한 맞춤 제작 제품들이 많습니다. 아, 저는 또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사진 같은 거 받아서 또 중국 판매자랑 대화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이 또 이제 중국인 또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또 번거롭진 않나요? 저는 우선적으로 중국 판매자랑 알리원
상대방으로 대화는 거의 안 합니다. 아, 네. 고객님께 판매자. 이미지를 네네. 받아서 고객님께 어떻게 하면 전달을 해드릴지가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만 받아서 이미지만 전달을 해주면 그 판매자분께서 대략 제작됐을 때 그 완성품을 저희한테 보여줍니다. 아, 대화 없이 사진으로만 딱 네, 이렇게? 사진만 보내줍니다. 네네. 그러면 대부분 사진 보내면 주문을 해주세요라고 저희한테 답변을 하거든요. 가능하다 주문을 해주세요 이렇게. 아, 그러면 깔끔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어를 잘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떠세요? 물론 중국어를 할 줄 알면 좀 유리하다고는 생각은 들지만 제가 실제로 맞춤 제작을 진행을 했을 때는 중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저는 중간 역할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만약에 저희한테 대략적인 완성품을 제가 고객님께 보내드리면 고객님께서는 이 부분을 수정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주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그 부분만 저희는 번역을 해서 보내드리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거 맞춤 상품이 환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한 번이 없었습니다. 아, 네. 미리 이제 사진 확실히 보여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맞춤 제작이 이런 쿠션 말고도 또 다른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춤 제작 제품 같은 경우에는 쿠션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포스터, 아, 포스트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튼 이런 제품들도 저희가 사이즈로도 맞춤 제작이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구매 대행을 하시다가 상품을 소싱을 하다 보면 판매자분들도 굉장히 그 옵션에 그런 글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른 옵션은 문의 주세요. 맞아요. 이런 항상 식으로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네. 그런 상품들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저도 상품을 등록을 할 때 물론 일반적인 사이즈도 같이 기재를 해두지만 최상단 혹은 옵션의 최하단에 맞춤 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옵션을 남겨두시면 고객님들께서도 네, 맞춤 제작된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모든 제품들은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상품에도 그 옵션을 하나 추가함으로써도 굉장히 매출의 극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네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마진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판매자들이 정말 자주 겪는 일인데요. 예를 들면 자전거를 받았어요. 네. 근데 브레이크가 아예 그냥 파손되어 있는 자전거를 받았어요. 네네. 근데 판매자가 이제 물건 송장번호도 다 보내고 했으니까 잠수 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저희는 오해를 하는 게 판매자들이 그냥 한국인 차별받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네. 그런 거 혹시 좀 대응하는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우선은 일단 한국, 중국을 떠나서 네. 그런 판매자분들은 저는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일단 먼저 신고를 합니다, 저는. 아, 방법이 있나요? 만약에 네. 지금 저희가 주문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주문서가 있으시잖아요. 네, 네, 네. 만약에 이분이 연락도 안 되고 지금 반품도 안 해주시고 교환도 안 해주신다 하시면 신고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상품 배송 문제 그리고 판매자 불이행 네. 이런 내용들이 있으신데요. 판매자분들이 교환을 안 해주시거나 잠수를 탈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통 클릭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배송 문제, 판매 불이행, 네. 그리고 판매자 태도. 태도 불량? 네, 맞습니다. 네. 태도 불량. 보통 태도 불량으로는 신고가 잘 안 되고요. 네. 불이행. 이쪽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팝하거나 번역기를 통해서 이 판매자가 저희한테 답변을 안 해주시고 무시하고 이런 거를 내용을 작성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사실은 내용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시거든요. 대화했던 내용들. 대화 내역을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답변은 다 타오바오 통해서 오기 때문에 연락처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만약에 성립이 됐다라고 하면 보통 80% 이상은 저희한테 오히려 먼저 연락이 옵니다. 아, 바로 연락 오죠? 연락이 왔을 때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신고를 해도 네. 오히려 더 잠수 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계속 잠수를 탄다 이러면 저희한테 오히려 타오바오에서는 저희한테 보상을 해줍니다. 아, 진짜요? 예,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마크가 있으시잖아요. 네. 여기 마크 클릭해 보시면 취소 그리고 신고 문의 이거를 클릭을 하면요. 네. 제가 직접 신고한 신고한 것들이에요? 내역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80%는 신고 성립이 가능합니다. 네, 상세 내역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클릭을 해서 보시면 제가 샀던 상품이 있으시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한테 보상한 금액 100위안이 저희한테支付宝 통해서 입금이 됩니다. 와, 이거 엄청나게 팁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항상 신고하면 타오바오 판매자들이 평생 연락 안 될 것 같다가도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타오바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구매자분들이 네. 판매자분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제재가 가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쇼핑몰과 동일하게 판매자 등급이 있습니다. 타오바오 내에서도. 네네. 그래서 그 등급에 굉장히 큰 영향이 끼치면서 매출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 느낌상 국내보다 더 세게 제재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CS 하는 게 시간이 거의 안 걸린다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타오바오에서 이제 알리왕왕도 거의 키
바뀌는 경우가 없다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세스 때문에 시간이 좀 덜 걸린다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그러면 처리하세요? 문제 생겼을 경우? 저는 우선적으로는요, 상품을 소싱할 때부터 네. 상품 구매, 판매하면 안 되는 상품들을 일단은 리뷰를 한 번씩 봅니다. 네. 리뷰는 사실 글씨보다도 저는 이미지가 있는 쪽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스스로가 리스크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리뷰가 없는 상품들을 구매를 했을 때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를 해도 스토어를 닫아버리면 그만이니까 오히려 그 스토어 등급이 높거나 리뷰가 많고 이미지가 많은 판매자분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품들을 고르고 있습니다. 아, 이런 맞춤 제작이든 아니면 어떤 제품이든 네. 상품 소싱을 하실 때 영민님만의 노하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상품 소싱을 할 때요, 저희는 키워드를 가장 크게 신경을 씁니다.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아이템 스카우트나 뭐 네이버 데이터랩으로 보는 키워드들은 저는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골프백이 잘 팔린다고 하면 골프백을 소싱을 해서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골프백에 들어가는 주변 상품들을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봅니다. 특히 네. 연관 검색어에 보시면 뭐 골프백 항공 커버, 골프백 방수 커버, 오히려 골프백을 저희가 등록을 했을 때보다도 사이드 키워드를 등록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아, 네. 그러면 소싱하실 때 좋은 네네. 키워드라고 나온 거는 다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둔화되는 그런 것들을 소싱하는 것도 정말 좋은 팁이다. 네, 맞습니다. 아, 그것도 너무 좋네요. 말씀하셨던 그런 키워드를 추출하는 것도 네. 뭐 어떻게 본인만의 루틴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저는 키워드가 구매 대행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7시에 퇴근을 하더라도 늘 하루에 최소 2~3시간은 키워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궁금한데요. 네. 키워드 분석은 저는 태블릿 PC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이템 스카우트에 우선을 들어가셔서요. 네. 우선은 쇼핑성 키워드, 네. 그리고 전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경쟁 강도를 0에서 2를 잡고 있습니다. 0에서 2.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대형 키워드도 있기 때문에 특히 방금 말씀한 것과 같이 저는 사이드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키워드를 분석을 하다가 네. 알루미늄 체크판이라는 키워드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 메모에 따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네. 와, 소싱 하나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요. 그리고 카테고리가 한 가지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네. 이런 유사한 제품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를 하고요. 이 키워드를 또 다시 가공을 해서 연관 키워드에 들어가 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키워드를 들어가서 상품을 소싱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마진율이 비싸게 잡아도 무조건 팔릴 수밖에 없는 네, 맞습니다. 그런 요소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순탄치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위기의 순간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물론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가장 큰 위기는 1년 차 됐을 때 이제 지재권 문제 때문에 모든 사업자를 이제 폐업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캐릭터와 판매하면 안 되는 로고가 각인된 제품들을 판매를 하면서 네이버부터 쿠팡까지 모두 계정 정지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내 사업체 한 번에 날아가니까 네, 맞습니다. 엄청 큰 위기였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사입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입으로 이렇게 병행하는 그 순간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까요? 저희가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단점이 일단 배송 기간이 긴 그렇죠, 맞아요. 게 가장 큰 단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잘 팔리는 상품을 처음으로 사입을 했었고요. 네, 사입을 하면 훨씬 더 빨리 판매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끔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하다 보면 왜 구매를 하지? 이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품들을 사입을 했을 때 그 상품을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품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패키지를 변경을 해서 판매를 하면 훨씬 더 배송 기간도 훨씬 빠르고요. 사입을 하게 되면 그렇죠, 네. 그런 점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입을 하게 됐습니다. 완전 내 상품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입이랑 구매 대행 같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보시니까 좀 장단점은 어떤 게 좀 더 괜찮아요?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저는 초보분들이 가장 접근하기에는 가장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가 없이 고객분들께 많은 다양한 상품들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사입 같은 경우에는 구매 대행보다는 훨씬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구매 대행을 먼저 경험을 하시고 나서 사입으로 진입을 하는 게 그 리스크를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우선은 상품을 사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재고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재고에 대해서 저희가 판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상품이 확실하게 판매가 되는 그 여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사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매 대행과 달리 한 가지 상품에 굉장한 큰 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위
상품이도 노출이 안 되면 거의 판매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라면? 저는 구매 대행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네.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하시는 게 가장 저는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크고 무겁고 부피가 큰 제품들보다는 조금은 가볍고 배송비가 덜 나오면서 배송비 책정에도 훨씬 쉬운 그런 제품들을 진행을 하는 게 저는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초보자분들은 그거 컨트롤하는 거나 나중에 물건이 파손되거나 했을 때 그게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팔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그걸 먼저 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구매 대행도 하시면서 사입을 하신 이유도 있으실 거잖아요. 사실 구매 대행은 저만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대행을 해주는 그렇죠. 업종이기 때문에 제가 사입을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만의 상품을 갖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맞아요. 저기에 있는 게 혹시 그 사입하는 상품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상품은 어떤 건가요? 이 상품은 이제 애완용품 튜브입니다. 아, 네. 저희가 반려동물이랑 이제 바다나 수영장, 펜션을 놀러 갈 수 있는데 네. 이제 수영을 못하는 반려동물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요거는 중국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소량으로 한정판으로 이제 사입한 제품입니다. 아, 그러면 이런 상품을 소싱하는 것도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하면서 네네. 저희가 항상 키워드를 분석을 합니다. 저희가 찾아도 보일 수가 없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중국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상품을 제작해서 하는 방법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죠? 네,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2부에서 하겠습니다.